안녕하세요. 67세 박진수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약을 먹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물 복용 가이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특히 새로운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를 먹고 싶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된 걸까요? 1년 전에 제가 겪었던 아찔한 경험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오메가3를 먹었다가 생명이 위험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혈액 희석제를 드시면서 다른 건강보조제도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는 제가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2년째 되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직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씩 건강 문제를 겪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기검진도 더 꼼꼼하게 받게 되었고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고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영자도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작년 봄 정기검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심방세동이라는 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한 종류인데 이 때문에 혈액이 심장에서 잘 섞이지 않아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전 예방을 위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혈액 희석제라는 게 말 그대로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이라고 하시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도 알려주셨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먹으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른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소염제 같은 건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고 강조하셨죠. 그때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 건강보조제까지 그렇게 신경 써야 한다는 건 잘 와 닿지 않았어요. 건강보조제는 그냥 몸에 좋은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혈액 희석제 복용을 시작하고 나서는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하니까 알람도 맞춰놓고 약을 챙겨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약통도 샀어요. 아내 영자가 제가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늘 챙겨 주었고요.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평소보다 피가 조금 더 나는 것 같고 양치질할 때도 잇몸에서 피가 살짝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약 복용을 시작한 지 2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친구인 동철이 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건강 관련 책자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무척 밝더라고요. 동철이 형이 말하기를 요즘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서 TV에서도 치매 예방에 좋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오메가3를 먹기 시작한 후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가끔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어디에 뭘 두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철이 형 말을 들으니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인터넷과 TV에서 오메가3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오메가3를 먹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약국 사장님도 요즘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혈액 희석제를 먹고 있다는 걸 약국에서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건강보조제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책임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메가3를 사서 집에 가져왔을 때 아내 영자가 물어봤어요. 혈액 희석제 먹고 있는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그때 건강보조제는 약이 아니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좋다니까 혈액 희석제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수진이도 와서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특히 수진이는 간호사라서 약물에 대해 잘 아는데 뭔가 찜찜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로는 오메가3는 안전한 건강보조제였거든요. 그렇게 혈액 희석제와 오메가3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죠. 그런데 복용을 시작한 지 2주째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면도할 때 살짝 베인 상처에서 평소보다 피가 많이 나고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양치질할 때도 잇몸에서 나는 피가 전보다 많아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혈액 희석제를 먹으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오메가3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아내 영자가 걱정스럽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히 병원에 가서 호들갑 떠는 환자로 보이기 싫었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가족들이 너무 걱정한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메가3를 먹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갑자기 코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평소와는 달랐어요. 피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휴지로 막아봐도 계속 흘러나오고 시간이 지나도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아내 영자를 불렀더니 깜짝 놀라면서 뛰어왔어요. 코피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건 처음 본다고 하면서요. 영자가 얼음찜질도 해주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해봤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이 넘도록 코피가 계속 나니까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팔을 보니까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멍이 몇 개 생겨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박해서 더 무서웠어요. 아들 현우도 회사에서 급히 나와서 저희를 응급실로 데려다 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을 정도였어요. 간호사분들이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혈액 희석제를 먹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약물이나 건강보조제는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오메가3 얘기를 했는데 의료진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응급처치로 일단 코피는 멈췄지만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혈액 응고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였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오셨어요. 검사 결과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났다고 하시면서 혈액 희석제와 오메가3를 함께 드셔서 생긴 문제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메가3도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혈액 희석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와 DHA라는 성분이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해한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출혈 경향이 심해진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멍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먹은 건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니요. 건강보조제라고 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응급실에서 2박 3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메가3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큰 출혈 부위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병실에서 지낸 3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약물이나 건강보조제를 먹기 전에 상담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들을 너무 맹신했다는 것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잘못된 정보는 아니었지만
제 상황에 맞는 정보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기간 동안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도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께서 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혈액 희석제의 작용 원리부터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비타민 K 기량제인데 이 약이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막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메가3는 다른 방식으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였죠.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건 건강보조제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혈액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은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메가3 외에도 주의해야 할 건강보조제들이 많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생강, 심지어 비타민 E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하나라도 먹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절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죠. 이번 3일째 되는 날 혈액 검사 결과 응고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굴었는지 가족들의 걱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인 며느리 수진이의 조언을 가볍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내 영자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저를 나이든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해서 반발했는데 사실은 모두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가족들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넘어간 것에 안도하면서 앞으로는 건강 관련 결정을 할 때 함께 상의하자고 했어요. 특히 며느리 수진이가 의료진과의 소통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제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약물 복용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몸에 이상한 증상은 없었는지 꼼꼼히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 때마다 이 일지를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양상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서 진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 정보를 접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TV나 인터넷에서 좋다는 정보를 보면 바로 따라했는데 이제는 그 정보가 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의사 선생님께 먼저 문의드리게 되었어요. 특히 건강보조제나 영양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복용하고 있는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죠. 약국에 갈 때도 달라졌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이 약품이나 건강보조제를 살 때도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약사님들도 그럼 더 신중하게 상담해 주시거든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출혈 경향이 많이 좋아졌어요. 면도할 때나 양치질할 때 피가 나는 것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작은 상처도 정상적으로 아물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는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혈액 희석제의 효과가 적절한 수준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신중하게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관리라는 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의사, 약사, 가족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동네 친구들한테도 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특히 동철이 형한테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형도 미안해 하시면서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형도 오메가3를 먹기 전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형은 다른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서 문제없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저처럼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드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상호작용에 대한 위험도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혈액 희석제만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고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뇌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오메가3 대신에 다른 방법들을 찾았어요.
규칙적인 운동, 독서, 손자 예린이와 함께하는 활동들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건강 문제로 걱정을 끼쳤던 일을 계기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의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는 특히 더 가까워졌어요. 의료진과의 소통에서 수진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제가 궁금한 의학적 내용들도 쉽게 설명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건강 관련 광고나 정보를 보면 혹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1년 전 그 아찔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건강 강좌가 있을 때 참석해서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건강보조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의사와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처음에는 제 실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끄러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건강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병원 가는 걸 귀찮아하거나 가족들의 걱정을 과보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고집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 원칙이 있어요. 바로 겸손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책을 읽어봐도 의학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소통도 중요해요.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의료진과 상의하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변화도 놓치지 말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인내도 필요해요. 건강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혈액 희석제나 다른 처방약을 드시면서 건강보조제도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뿐만 아니라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홍삼, 비타민이 심지어 종합 비타민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놓치지 말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해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받은 약들을 함께 먹을 때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물 복용 목록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진이 제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작은 준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의 소통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었던 위험한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건강보조제도 약이라는 것,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관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